여기 왼쪽으로도 쓰시. 오시면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그냥 소개까지만 하고 소개까지는 할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순천갑 지역구의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분들이신가요? 김나다님. 김나다님 어디 있어요? 네, 인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 이름 부르면. 김나다님. 그다음에 장효주님. 네. 그다음에 김준형님. 네. 그다음에 김준형님은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님. 네. 그리고 박강산 서울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그다음에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비 안은미 유스 대표님. 네. 그다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 이재호 변호사님. 네. 혹시 빠진 분 있나요? 없어요? 다 했어요? 네네. 그래도 소아 통역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합시다. 그죠? 예. 네. 원래 수요 통역사 같이 와주셔야 되는데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발의를 했어요. 네,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우리 국회의원님들 함께 빨리 법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입니다.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충남과 서울에서 잇따라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며 교권 추락의 빌미를 주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의 달성은 전문적 교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 교사와의 상호 존중 관계가 형성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교육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학생 1,000명당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은 5.67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6.35건이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 인권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특별법의 형태로 성안에 의원님들의 참여를 통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교사분들의 우려를 반영해 7월 15일 입법 토론회를 거쳤고
숙고를 통해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특별법 대신 일반법 형태로 수정했습니다. 대신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 환경에 관한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와 같이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신설했고, 학생 인권의 날을 제정해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의 대외협력팀장 김준형입니다. 오늘날 학교는 명백한 교장 중심 체제이다.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교장이 학생들의 권리를 대부분 지니고 있다. 학교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학생 대표인 학생 대표단을 선임하고 그들을 주로 이뤄 학생들을 대의하는 학생회가 있지만 그 이름과 명색이 무색하게 학생회의 힘은 미약하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기는커녕 참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수이다. 학교 행사 대행사의 역할을 하지 학교의 대표 역할을 한다기에는 그저 교사에게 건의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휴대폰 자유라는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일과 시간 전체 동안 학생들의 휴대폰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한 학생의 자유권 침해이다. 각 학교의 학생들은 휴대폰 자율화를 시도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생 대표와 학생들의 민주적으로 수렴된 목소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기 십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전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학생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학생은 학부모,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독립적인 주체이다. 기존의 조례나 인권위 권고로도 이룰 수 없던 교내 민주주의 확립과 학생들이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학생 기구들이 충분한 권한을 지니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 이후 저희 학교는 복장 검사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튀지 않는 복장으로 학교에 가지만 복장 검사를 강화한다는 말을 듣자 매번 학교에 갈 때마다 긴장감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을 자주 검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쉽게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저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야 저는 그 조례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학생 인권 조례 발의자가 몇 달 전 돌아가신 시대의 어른 홍세아 선생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조례의 한계를 철저히 느꼈습니다. 조례는 다수의 정치 세력의 과도한 이념 공세로 얼마든지 인권도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단순히 학생인권 침해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학생인권의 달성과 충분한 교권의 존중을 위한 발돋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자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고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생 인권법의 발의 소식을 들었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인권법이 통과돼서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삶과 생활 전반을 바꾸고 교권도 같이 지켜나가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갈 때 긴장하거나 검열하지 않고 싶습니다. 혹시 친구가 인권 침해를 당해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제 법으로 명명해 주십시오. 저와 선생님, 친구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법이 발의되었으니 조속히 통과시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박강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최연소 청년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슬프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를 좌우와 여야의 정쟁의 대상으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못된 어른들의 정치적 행보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서해초의 비극 이후에 그들은 추모와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윈윈 게임이 아닌 제로섬 게임으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남들은 출석만 하면 3년 만에 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5년 만에 겨우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2번이나 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정치인이 되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싶었지만 7대3의 서울시의회 구도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무기력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이 전국적으로 모였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서 신속히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와 다음 세상을 꿈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교육위원장 출신으로 오늘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주신 김문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국제 엠네스티,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 당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유스 대표 안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백래시에 대항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법 발의에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유스, 즉 청년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지금 당장 현재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혼,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전부 발언하는 이유는 강조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다. 교권 추락의 문제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이 문제이다 등 학생 인권 조례를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범위에 다양한 정체성, 배경을 지닌 학생,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권 침해 피해 학생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학생인권법에 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후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은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어떠한 정체성을 지녔든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학생인권법에 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권 행동 아수나로 수영입니다. 네,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교직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간의 인권 존중과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 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차별의 금지,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한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적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다. 특히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로만 학생 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 인권 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해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 그런 인권 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교실에서 해방된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빨간.